안녕하세요. 이해란TV입니다. 네, 오토 원비어 2014년 말에 평양에 갔다가 2015년 연초에 북한에 의해서 체포가 됐었죠. 이 오토 원비어가 2017년에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망했죠. 이 오토 원비어 가족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배상금을 신청을 했는데 5,600억 원짜리 이 배상금을 북한에다가 내라고 판결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 법원이 북한은 5억 10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643억 원에 해당하는 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미 연방지방법원에 의해서 이제 내려졌는데요. 원래 이 오토 원비어 가족은 11억 달러, 약 1조 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제기를 했죠. 이 판결이 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오토 원비어를 인질로 억류하고 고문했고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북한에서 탈북한 이윤길 씨를 모시고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옥에 잡힌 경험을 갖고 있으시다고요? 뭐 잡힌 거야 많이 잡혔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북한으로 국가전복 음모죄하고 사회주의 체제 전복죄로 국가보위부 반탐국에 체포됐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토 원비어하고 거의 비슷한 죄명이네요. 그러니까 그 범죄라고 북한으로 말하면 범죄라고 하는데 지금 고음을 뜯어낸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전복 음모죄가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국군포로 분들을 한국에 보내다가 잡혔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비방중상을 한다. 그러면 그게 또한 사회주의 체제 전복죄고 국가전복 음모죄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처벌받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얘기 듣기를 안전부에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것보다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것이 이제 수위를 얘기할 때, 안전부에서 고문당하는 거는 계단 1계단이라 그러면 국가보위부에 잡혀가서 고문당하는 거는 10계단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안전부에서도 잡혀서 고문 받아보고 보위부에서도 고문 받아봤었는데, 안전부에서 받은 건 그냥 아픕니다. 근데 보위부에서 받는 건 정말 차라리 죽여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문을 하나요? 일단은 보위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안전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들어가면 일명 메타작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단 때리고 옵니다. 뭐 일단 죄수들부터, 같은 방 안에 있는 죄수들부터 때리고, 그 일명 혼을 뽑는다고 해가지고 일단 혼을 뽑고, 그리고 취조 나가서부터는 그냥 아예 보안은 안전원 자체가 그냥 팔소매 걷고 그냥 몽둥이 들고 뭐 때리고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쇠고정해고 때리는 것도 있고 한데, 보위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고문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예전에 여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뭐 일명 비둘기 깎기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희 때는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바닥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면 주위에서 이렇게 구두발 같은 거로 이렇게 허리 여기 급소를, 그러니까 때리는 게, 안전부에서 때리는 건 그냥 무조건 아프게 때리는 거였고, 보위부에서 때리는 건 좀 약간 죽어도 될 만큼의 급소, 좀 많이 이 고통이 오래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때렸었고요. 그리고 뭐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또 같은 우리 북한 사람들하고 또 고문이 또 차원이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고문을 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고문 받는 건 많이 들었는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중친선 이런 게 있었는데도 중국 쪽에서 그냥 북한 정부에다 알아서 해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문이 강도가 좀 심해가지고 뭐 전기 고문도 있고 물 고문도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외국 또 다른, 그러니까 저희 방에는 없었는데
같이 있다가 나오신 분 얘기하는데 미국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서양인이신데 그분이 잡혀 들어왔었는데 그분은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물고문부터 시작해서 뭐 이 심하면 이게 뭐 성기 고문이라는 것까지 있다 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경우에는 물고문이나 예, 성기 고문 같은 성기 고문, 전기 고문까지 다 있다. 이렇게 이제 외상이 나타나지 않는 외상이 나타나지 않는 고문인데 제가 그 욕조 있는 것까지는 제가 봤었거든요. 욕조가 어떻게 생겼나요? 그 함경북도 보호부에 가면 예신국 구류장이 있고 반탄국 구류장이 있습니다. 네. 반탄국 구류장하고 예신국 다른데 반탄국 구류장은 이게 간첩 잡는 구류장인데 그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병동별로 있는데 그 병실에 있다가 치료받으러 나가려면 지하를 거쳐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4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1층으로 들어가면 그게 고문실입니다. 근데 일반 고문실하고 이게 지금 말하는 외국인 고문실은 병동 자체가 다른데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는데 어떻게 복도로 지나가다가 이렇게 진짜 우연히 그냥 이렇게 철문을 열고 청소하는 와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진짜 저는 한국에 왔을 때 영화에 보면 그 뭐 이렇게 남산 지하실에 막 이렇게 그거하고 똑같을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하면 심할 거예요. 이 쇠밧줄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모든 이게 전기 코드들이 보이는 게 보이고 아 저기는 과연 뭘까 했는데 그게 나중에 예, 다른 분들 통해서 듣는 게 거기가 외국인들 따로 이렇게 고문하는 곳이다 이렇게. 외국인들을 고문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터 원배우가 받았을 고문은 그 물고문이거나 아니면 저는 일단은 물고문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왜냐면 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기도나 어디 쪽으로 잘못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뇌성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게 저는 이게 물이 있고 호흡기 따라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폐에 물이 찬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숨도 가쁘고 바로 이렇게 뇌 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게 그런 물고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탈북자들도 그 얘기하면 뭐 그중 받아보신 분들이 꼭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고문만큼 힘든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물고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영화에서나 본 말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들어본 거에는 그냥 일단은 그냥 잠그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잠그고 또 따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때는 아마 그 총살 대신 총살 이때 그 총살까지 겪었던 그 방에 있던 분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가재천 수건을 이렇게 씌우고 거기다가 주전자로 물을 붓는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까지 듣고 아, 정말 과연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는데 지금 이 오토 원비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정도까지 고문을 겪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뭐 마비가 오고 이렇게까지. 글쎄 제가 그 오토 원비호가 평양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직접 만났어요. 우리 능남합성에 밥 먹으러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내일 그때 왔을 때 그때가 이때쯤 그러니까 이렇게 12월 말이에요. 12월 27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내일 평양에 이제 내일 중국으로 가서 평양에 들어간다. 그래서 설날을 1월 1일을 평양에서 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오토 원비호가 상당히 건강했거든요. 키도 크고 예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그렇게 내성 마비가 올 정도로 됐으면 이제 그 물고문이나 전기고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전기고문은 제가 뭐 당해봤기 때문에 물론 전 중국에서 전기고문 당했었기 때문에 전기고문까지는 전기고문은 이렇게 순간 기회가 이를 정도는 되는데 이게 마비가 올 정도까지는 제가 아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 많은 외국인들이 북한에 잡혀 있나요? 일단은 뭐 각 도별로도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평양에 주로 거의 평양에 있다고 하지만 왜냐면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라진선봉 씨가 있기 때문에 라진선봉 씨 통해서 원정으로 해서 이렇게 뭐 홍콩, 대만, 뭐 남한에서도 온다 그러고 뭐 여러 나라에서 개방 도시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일단 전기 초점망이 쳐 있으니까 북한 주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혹시 뭐 라진시 보호부에서 잡혀서 우리 함경북도 보호부 이관되신 분은 제가 왔었거든요. 어차피 라진시도 함경북도에 속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도보부에 나온 걸 저희가 같이 겪었었는데 그때 중국인이었으면 중국인도 고문을
예, 심하게 받는 걸로 제가 중국인도 예, 중국인인데도 고문 심하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고문을 예, 아주 심하게 일단은 한다는 들어올 거죠. 때는 뭐 살도 많이 찌워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20분 정도 운동이라기보다는 그 밖에서 뭐 이렇게 일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시간에 나가 보니까 일단은 들어올 때 모색이 거의 없었고 멀리서라도 이렇게 봤던 모색이 없었고 다리를 뭐 심하게 저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끌고 다니다시피 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많이 맞고 고문을 심하게 받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 우리 이은길 씨는 그 이렇게 끌어안주는 고문 말고 또 무슨 고문을 받아본 적 있어요? 일단 저 온성 그 장생 그 아스콤이라고 도보이부 예신국 구리소가 있는데 거기 잡혀 나가서 북송돼서 나가자마자 한국 기도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 보름 동안 한 20일 거의 제가 어떻게 보면 거의 빨리 있은 편이었습니다. 예,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씩 뭐 5개월 6개월씩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천학길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 따고 가서 거기서 거의 1년 정도 있다가 직업 때문에 예, 종사를 대접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거기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있다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습니다. 거기가 원래 동포 온성 동포 13호 천학교? 천학길입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아마 2006년 5월쯤에 총살된 걸로 나올 겁니다. 그분을 구하려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뭐 그분은 북한에 있는 가족분들이 그러고 다 죽고 정신병원에서 걸려가지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아내가 이렇게 철갑 바지였습니다. 무릎까지 오는 철갑 바지 입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거의 CCTV가 다 있었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못하는 자체가 일단 고통이었고 그리고 뭐 치료 받으러 나갔을 때는 일단은 기본 치료가 이렇게 있었고 어떻게 보면 회유식 치료가 있었고 그 회유식 치료나 진술식 치료에 특별한 게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들어가서 고문 치료방이 따로 있었는데 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또 이전엔 좀 심했는데 그때는 또 유엔에서 그래 난 참 이렇게 북한 인권 단체들이나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많이 소리쳐주면 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봤자 북한 김정은 정권이 뭐 국방기나 끼겠니 하는데 그게 압력이 이렇게 하고 세계적인 압력이 있으니까 그 고문 수법도 조금 약간은 뭐라고 할까 좀 낮아졌다고 예, 그때 당시는 김정일 때였지만 근데 지금 김정은 때 와서는 또 좀 더 강해졌다고 지금 얘기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하게 죽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그 북한은 정말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그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는 그 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미국의 건강한 그 대학생 청년 오토 원비어를 관광으로 불러다가 그 인질로 잡아놓고 또 고문을 해서 식물 인간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젊은 20대 청년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상을 달리하는 불행을 겪게 됐는데요. 예, 저는 사실 이 5억 달러라는 게 너무 작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그 내야 되는 비용치고는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상당한 금액인 것 같아요. 북한이 지금 한 해 그 벌어들이는 무역액이 55억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10%에 해당하는 이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을 지금 오토 원비어 가족에게 지불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예, 북한이 해외에 숨겨놓은 비밀 자금들이 이제 있으면 미국이 아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에 북한이 이제 위조화폐 뭐 이런 그 위조화폐를 제조하고 뭐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방커델타 은행에 예치해놨던 그 외화를 2,500만 달러를 이제 미국이 동결시킨 적이 있죠. 아마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그 동결시킬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어느 나라에 그 북한의 돈이 예치되어 있는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수집을 해서 미국 정부에 제출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뭐 좀 보상금을 좀 주려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이번에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이런 강한 처벌을 함으로써 북한이 다시는 사람들을 야만적으로 고문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게 됐는데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외상이 남지 않는 전기고문 또는 물고문 또는 성고문 이런 걸 위주로 한다고 우리 이운길 씨가 증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로버트 박 몇 년 전이었죠? 네. 북한에 갔다가 성고문을 당하고 와서 지금도 이 정신착란증을 가끔 일으키고 이렇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로버트 박도 이 미국 법원에다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북한 당국이 이 정말 인권 탄압, 사람을 이렇게 야만적으로 고문한 데 대해서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로버트 박 가족께서도 미국의 북한을 상대로 이 배상금을 신청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탈북민들도 고문받고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이렇게 같이 다 해서 저도 해요. 예, 저도 할 겁니다. 네. 할 줄 모르겠어요. 탈북자들도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미국 법원에 가서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해주려나? 어쨌든 해는 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 지금은 뭐 김정은한테 너무 충성하는 정권이니까 안 되겠지만 정권은 바뀌는 거니까 그때는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야 북한이 정말 막대한 배상금에 쌓여서 정말 허덕거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다가는 자꾸 뭐 전군 위안부 그다음에 뭐 고문 그다음 이거 징병 그걸 해서 합의금 그것도 작다고 얘기하고 평생 사과하라고 하면서 왜 북한 정권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에서 피해를 보고 고문받고 부모님 잃고 부모 형제를 다 빼앗기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뭐 북한에다가 사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오토 원비어 가족이 꼭 5억 달러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을 당했고 고문을 당해서 이게 지금 신체에 이상이 생기신 분들 꼭 김정은 정권을 향해서 배상금을 청구하십시오. 우리 이은길 씨가 뭐 책임지고 한번 해보시지. 알겠습니다. 새해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는 꼭 북한 주민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북한에서 지금도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루빨리 해방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이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